다시 68로 돌아와서 자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였어 그러면? 보세요. 이제 68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마오쩌둥 얘기도 해놨고 우리나라 역사를 쫙 제가 설명을 했죠. 교회와 한국 이 정체를 쫙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바로 그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68과 매우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젊은이들이 갑자기 미쳤어요. 왜 미쳤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2차 대전의 상처를 회복하고 68년도에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랬더니 젊은 애들이 미쳤죠. 이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반항심,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잘못돼 있다, 이 서구 문명에 대한 엄청난 반항심이 서구인들 스스로, 이게 뭐랑 같냐면 그거랑 같은 원리인 게, 한국이 지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애들이 불만이 많아졌어요. 이해되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불만 많았어요. 근데 제 세대들은 한국이 풍요로울 때 자란 세대. 근데 불만이 많아요. 그럼 지금 학생들 더 풍요로울 때 더 불만 많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뭘 조롱하냐면 바로 이 체제를 조롱합니다. 이 체제를 저주합니다. 자기들이 누린 모든 것들을 저주해요. 이해되세요? 68년도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똑같았다. 자기 체제를 저주하고 서구 문명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모든 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교회에서 나왔다. 이해되세요? 68년도에 얘네들이 해방을 외치면서 거리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남녀가 기숙사에 합방을 못하게 했더니 항의하면서 시작됐던 게 파리 전체를 불질렀는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전 반전운동을 벌이면서 국제 좌파들이 연대하고 있었고, 요게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촉발된 게 파리 전체를 불태운.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이때 유행했던 문화가 히피 문화란 말이에요. 히피는 음란의 극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좌파들이 주장하는 많은 것들의 아이디어가 거기서 다 등장합니다. 반전 반핵. 그러니까 전쟁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이. 이걸 또 제가 얘기하면 또 꼬투리 잡아갖고 이정훈 교수는 또 전쟁을 좋아한다 이러는데, 반전 반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거를 정치 슬로건으로 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전 반전운동, 그러니까 미국의 패배에 기뻐한 사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어떤 분이 기뻐하시는데 짜릿했다 이러는데, 짜릿한 분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연대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히피 문화에 빠진 애들이 집단 섹스를 비롯해서 동성애 성적 쾌락과 타락을 추구하는 거에 완전히 이제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이론들 중에, 많은 이론 중에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 이론을 체계화합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 이론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들이 전부 다 이데올로기에 속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초등학생은 왜 성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근거가 뭐예요? 지들은 하면서 이런 거죠. 청소년은 왜 성관계를 하면 안 돼요? 이미 다 자랐는데, 육체적으로는 어른보다 더 파워풀한데 왜 하면 안 돼요? 지들은 하면서.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주로 어디서 가르쳐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동성끼리는 왜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근데 교회는 왜 그런 걸 가르칠까요? 그랬더니 이게 다 이데올로기의 장난질이더라. 지들 권력을 유지하고 부르주아 사회가 유지되고, 서구 사회가 그래서 유지돼 왔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부르주아 애들이 지들이 원하는 체제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옹호 기관을 세웠는데, 검찰, 국정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위험한 애들이 학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려고 학교 세우고,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기관들 중에 교회, 학교, 가정,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교육감이 이상한 사람이 되면은 가정통신문으로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라서 애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종교 강요니까 인권 침해했다고 통신문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종교 강요하는 분 많이 오셨네요. 인권 침해하는 사람들. 그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엄마가 애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인권 침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그거를 지금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얘기들이 정확하게 뭐냐면 갑자기 파워풀해지면서, 그러니까 히피들이 기존의 질서와 도덕, 윤리를 거부하고 해방을 외치면서 정신 나간 짓들을 막 벌이는 걸로 끝났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네들이 뭐예요? 철학의 거장들이 달라붙으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루이 알티세르, 푸코, 그러면서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이런 철학들이, 기라성 같은 애들이 나와요. 거기다 프로이드 계열의 락강이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이러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체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과 철학들을 다 세팅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을 열광시킨 게 바로 마오이즘이다. 근데 마오이즘의 어떤 점이 얘네들을 열광시켰냐면, 보세요. 왜 공산혁명이 실패했냐? 소련 애들이 왜 실패하느냐? 체제를 바꾸는 혁명을 해서 그런데 문화혁명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혁명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수행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체제만 바꿨더니 혁명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자꾸 수용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안 바뀌니까 거기 집어넣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가 했던 짓이 뭡니까? 커피 마시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부르주아 문화에 지금 물들어 있거든. 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중국 애들도 사람을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68에 했던 혁명을 지들 스스로 문화혁명이라고 부른 이유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혁명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근데 이게 점점 더 체계화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점점 더 체계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장들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왜 거장들이 달라붙을까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기뻐합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장이면 거장일수록 아이디어를 받는 루트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천재적이고 거장급에 드는 애들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이론을 세팅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퀴어 축제할 때 등장하는 애들이 그 철학을 다 알고 있을까요? 택도 없죠. 그냥 공부 안 합니다, 걔네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만들어지고 쟤들은 왜 거기에 미쳐 있습니까 지금? 그걸 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북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하죠. 근데 저 사람들이 공교육을 장악하고 교육 시스템을 장악하는데 지금 제가 가장 공포스럽게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역사로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죠.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 나라는 생기지 말았어야 돼. 여기에 플러스 해갖고 조롱과 저주가 섞이니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보세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GM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모든 지네들이 개발한 68년도 이후에 68혁명 이후에 유럽을 접수한 이 모든 철학과 사상을 제도로 세팅하는 걸 등장시켰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GM이라고 부르는 걸 드디어 세팅했어요. 근데 이게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성주류화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성주류화인데 이 성주류화를 번역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성평등이라는 말로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요. 자 보세요.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번역할 때 성주류화라고 하고 요걸 실행할 때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젠더 이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GM은 젠더 이퀄리티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를 번역할 때 성평등이라고 번역하니까
GM을 하면 성평등을 실현한다. 이 구조가 나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젠더 이퀄리티를 잘 모르니까 성평등이라는 말 쓰면 성은 남자 여자를 생각하니까 남자 여자가 평등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세팅된 거예요. 그게 68 혁명을 통해서 체계화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를 거치고 이러면서 뭐를 장악했냐면 유엔을 장악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68 세대가 자라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리더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도 거기는 떳떳하게 밝히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게이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뭐 프라이드 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 퀴어 축제 하듯이 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 기획자가 본인이 막시스트라고 선언을 하고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책이 한국에도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당당하게 막시스트라고 밝히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얘네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것의 목적은 자본주의 멸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멸절을 위한 선결 과제가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황이?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보면은 막스도 그렇고 모든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독교인까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과 손잡자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이건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의 기독교인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서 오히려 우리가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예수의 사람들은 포용력이 좋아요. 이러고 다니는 자들은 뭡니까?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야 마지막 크리스찬을 죽여라 하는 그 사상을 포용하자고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포용 방식은 예수를 전하는 데 있는 거지.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돕자는 거지. 우리 안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무슨 포용입니까? 그게 미친 거지. 그거는 신앙을 버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타협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게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표현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교회를 쓸어버리고 기독교인을 숙청하고 다 했는데 체제를 세팅했는데 얘네 체제는 자체 모순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 황장엽 씨가 인간 중심의 철학을 생각한 것도 뭐냐면 그 체제 안에 살면 인간이 무력해지고요, 노예처럼 변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을 안 하고 그 죄된 존재 아닙니까? 애덤 스미스가 나이스한 게 그 점을 포착하잖아요. 그 대신에 뭐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사회 통합을 이뤄내고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알게 되는 그 구조에서 이게 돌아가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 통합 역할을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바로 저쪽 사상가가 얘기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헤게모니를 상실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에 방해가 돼요. 모든 거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다 꽃꽂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 가면 애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꽃을 버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해방이 안 돼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교회부터 작사를 내야 돼요. 선결 과제입니다. 혁명을 위한. 그러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때 가장 거슬리는 게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한미 동맹 강화시키자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주로 다 교회 다녀요. 저 보세요. 부정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동맹 중요하다고 어제도 일본에서 왔잖아요. 이런 위험한 자들이 있어요. 위험한 자들. 왜냐하면 고조 조국 통일에 방해가 됩니다. 저자는 항상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지. 침략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미제 앞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거 봐요. 통일에 방해가 됐네. 근데 저분들이 원하는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데 보세요. 자, 6.8을 통해서 요게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 동성애 운동하는 애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데 이거 덕분에 교회가 쓰러지는 거를 지네도 승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양의 역사에서 우리 인간을 억압해왔던 저 기독교, 지긋지긋한 저 기독교, 그리고 저 종교개혁한다고 등장한 구별되는 신앙인들이 누구예요? 위그노 같은 자들이 개발해낸 자본주의, 이 지긋지긋한 저놈들을 싹 쓸어버리는데 스탈린 동지도 실패하고 고조 마오쩌둥 동지는 성공을 했지만 고조 동지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진의 교회가 쓰러졌다. 이건 대단한 승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를 갈았다. 예를 들면 미국과 나토의 동맹들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포위하고 있으니까 서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동독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싹 쓰러지니까 우리가 이긴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안에서 더 센 게 개발되고 준비됐다가 본진이 쓰러져 버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본진이 날아갔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을 도와서 선구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줬던 영국이 교회가 사라지고 크리스찬이 소수자로 전락하고 공문서에 인권의식이 없는 기독교에 감염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나라로 전락했다.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시면. 기독교에 감염된 자라는 표현이 딱 나와요. 공문서에. 인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에 감염된 자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우리 감염됐죠. 저는 확실히 감염됐어요. 근데 중독까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독교 중독 치유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 제 1빠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게 중독돼 있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들 다 중독자신.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근데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 상륙하겠다고 전 알립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일본에서도 그 얘기를 설명했어요. 지금 남한 내에 스파이가 얼마나 많을 것 같냐. 그때 일본인들도 깜짝 놀랐는데 니네 일본에도 엄청 많다. 이미 조총련과 해산된 통진당 커넥션이 일본 경찰 수사로 드러났었어요. 요미우리나 산케이에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구구파라고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럼 신문에 보도된 걸,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 보도 안 된 것도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문에 난 것만 얘기해요. 조선일보에도 났어요. 그게 일본 경찰이 조총련을 수사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남한 좌파들이랑 커넥션 있는 걸 수사한 게 아니고 걔네는 수사할 이유도 없죠. 뭘 수사했냐면 조총련 애들은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사기를 쳐왔어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관대하게 학교라고 이름 붙이면은 교원 임금을 지원해 주니까 아닌 애들까지 전부 교원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타내고 있었어요. 조총련 애들이.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이걸 내사하고 있다가 증거를 잡아갖고 제대로 도쿄도에 있는 조총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하드디스크에서 전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때 일본 애들도 놀랐어요. 그 하드디스크 안에서 통진당에 어떻게 조총련을 통해서 지령을 보냈고 평양에서, 그리고 남한의 선거 때마다 얘네들이 어떻게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진당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어떤 지령이 내려왔는지를 다 본 거예요. 놀래를 놓자지. 그래가지고 일본 주요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는 조선일보 끼퉁이에 요만큼 나왔어요. 끝내주는 나라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진당을 고생고생해서 해산시켜놨더니 또 만들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석기가 뭐 하다가 잡혀갔어요? 아니 미리미리 폭탄 좀 만들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려라고 하면 뭔 소리예요 그게? 근데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래잖아요. 그게 법정에서 주장하는 게 표현의 자유.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한 얘기는 이제 다 표현의 자유에 걸려요. 이제 지금 계속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지금 혐오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런 강의하는 건 혐오의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안 되고 집에 가서 폭탄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서 유사시에 터트리세요. 저기 원전도 있고 좋잖아요. 여기 근처에. 그런 거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랑 친한 교수 하나가 일부러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우월한 체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일본에 부탁한 게 뭐냐면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국내법을 발의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일본 의원들한테.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민주주의는 관용으로 모든 애들을 특별한 애들을 찍어서 탄압하지 않는다. 일부러 저한테 일본 의원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려고 제 의도를 알면서 제 친구 교수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관대하고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는 것과 이 체제의 장점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의원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 노력해서 세운 법치와 민주주의의 장점을 활용해서 파고 들어와서 이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통진당 애들이 해산됐지만 걔네들이 발의했던 법들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반드시 동성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북한 애들이 남한에서 이제 더 이상 수령님 타령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과거에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80년대 학번들은 주체 사상을 철저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NL과 PD 계열이 있는데 PD는 레닌주의자들이지만 특별히 한국의 PD는 주체 사상을 또 공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에서 80년대 학번들이 제대로 살았다면 이 친구들은 반드시 주체 사상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무오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뭘 느끼냐면 북한 애들이 갖고 있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사교 집단입니다. 이게 특별히 이 독재가 유지되는 구조가 있어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학습이 끝날 때 수령님이 오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겠느냐 해서 예스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놈들이 지금 50대가 돼서 한국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거고 제 또래들은 주체사상도 알지만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드린 68의 철학을 또 학습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0대, 40대 한국의 중추, 저는 40대잖아요. 이 젊은 리더들이 전부 다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 아니면 68 혁명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8 세대가 한 세대 전체가 획득됐기 때문에 세계를 바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유엔의 지도자가 돼서 한 게 뭐예요? GM을 유엔이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DA라는 게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건데 GM과 연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엔이. 그러니까 GM을 받아들이면 원조를 해주고 거부하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선진국은 다 장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발도상국까지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요 뭐부터 무너진다고? 교회가 있는 동네는 교회부터 사라진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사라지게 되느냐? 그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통진당 애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느냐? 북한에서 동성애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조 장군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걸까요? 걔네들이? 통진당 애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수령님 얘기하면 안 통해요. 누가 듣고 있겠어요 그거를. 신기해서 듣긴 해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얘기하면 애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GM이 세팅되면 교회가 날아가고 교회가 날아가야 통일이 됩니다.
쟤네들이 원하는 통일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웬수인데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야죠.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안 철수하잖아요. 다 교회 반공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항상 조국을 왜 배반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요? 그거 지금 보세요. 임모 씨가 목사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짓이 뭡니까?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동시에 제주 강정기지 반대하러 다니는, 주한미군 철수운동하죠. 왜 두 개를 동시에 합니까? 잘 보세요. 뭐 기독교 집단 거기 출신들은 왜 항상 반미와 동성애를 같이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미군이 동성애 못하게 막았어요? 왜 미군이 왼수인데 동성애는 인권이죠 동시에? 이 두 개의 운동을 왜 같이 벌이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중요한 코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면 GM이 헌법에 탑재되는 순간 아까 보셨죠? 뉴질랜드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웃으면서 다 좋아하잖아요. 재밌어하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저자들이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벌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우리도 멀지 않았다. 곧 저게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박수 칠까요? 응? 신명기가 뮤지컬 캐츠에 나오는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웃으면서 박수 칠까요? 아니면 자 지금 가뭄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말에 따르면 동성애랍니다. 이러면서 비웃는데 같이 박수 칠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이름으로 위장하고 들어오느냐. 근데 이게 강력한 이유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를 지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유물론과 무신론을 가지고 사람을 주입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뇌를 시키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종자연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줌도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과 동행하는데 저는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 친구 교수가요, 일본 교수가 미노하라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인도랑 지금 아주 강력하게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저를 막 놀리는데 뭐냐면 너 이제 여기 일본에 와서 강연하면서 발언 세게 해가지고 이제 조총련이 이게 뭔지 아세요? 독침 쏜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만 보면 계속 호텔 로비에서 만나면 이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 하지마 막 이랬는데 이거 근데 저는 어떻게 돌아다녀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랬더니 거기서 인터뷰했더니 이제 3월부터 저를 초청한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거기 강연하러 갈 때 진짜로 누가 푹 하면 방탄복 입고 다니는데 지금도 안 그래도 찍혀가지고 지금. 근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걔네들 앞에 가서는 찍소리 못하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바늘이 오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죠.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겁냅니까 지금. 그런데 세뇌를 시키면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푸코 철학이나 제가 배웠던 사상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얘가 알아서 교회를 혐오해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종자연이 주도적으로 청년들을 많이 학습시켰나? 안티 크리스찬을? 이러는데 그런 적 없어요. 알아서 돌아가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68의 스피릿과 68 이후에 등장한 철학들 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배우면 알아서 교회를 싫어해요. 안 가르쳐줘도 돼요. 교회부터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게 영적 원리라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우리가 또 넋놓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전국을 접수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자, 지금 북유럽에서는요,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표현을 못 쓰죠. 그게 GM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젠더 이퀄리티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이게 성평등이 아니라 성 자체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성 구별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성별이라고 하는 게, 남과 여라는 게 창조 원리, 우리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가장 무지한 자조차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예요. 근데 이게 존재하지 않고 구별이라는 게 58개 중에 하나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유물론과 무신론을 주입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와서 그렇대, 남녀조차도 이제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고르면 된대 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뇌리에 박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신론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물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 체계를 가지고 모든 자라나는 세대한테 유물론과 무신론을 심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을 씨를 말리려면 죽이는 것보다 화끈한 게 뭐냐면 GM을 확산시키고 체계화시켜 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GM의 구조가 헌법 레벨에서부터 조례 레벨까지 모든 법 체계를 만들 때 성인지 관점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국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M을 실행해 버리면 그 나라가 끝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무신론과 유물론의 탑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원하는 세상의 끝은 어떤 결말을 보여줄 거냐 하면 지금 이미 영국이 박살나고 있는 걸 보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못 버냐 잘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영국 사회가 파괴되고 있는 건 생명의 윤리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M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난리가 나니까 뭔 짓거리를 하냐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강의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근대 인권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모든 인권의 출발도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의 자유를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외쳤던 게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제도적인. 그리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인권 이론은 체계적이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인권 이론은 반드시 교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드는 이론의 백그라운드는 교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인권 이론을 만든 거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속으면 안 되는 게, 막시즘과 인권 이론은 양립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막스 자체가 인권이라는 걸 진통제라고 표현했어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제도적, 법적 권리가 되는 순간 진통제가 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식을 다운시켜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존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의 관점에서 보는 계급의 이익뿐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말하는 인권은 뭐냐면 모든 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데올로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간이 인식 체계를 갖고 있죠.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험을 하면서 인식한 걸 종합하면서 내 생각을 만들어가죠. 근데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경험에 앞서서 내 경험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 사람들은 계급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시무시하다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파리 꼬뮌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적들에게 적절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잔인하게 숙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탈린이 잔인하게 숙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이론 자체에, 그러니까 무슬림이 테러를 하는데 무슬림 자체가 테러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상 자체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에는 저 같은 자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폭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는 계급의 이익이지
진짜 인간이 존엄한 그 인권이 아니에요. 근데 계급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혁명을 해봤는데 지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바꾸는 유물론과 무신론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혁명에 성공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쓰러지는 교회가 싹 쓰러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하는 진지전과 기동전인데 서유럽은 진지전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장기전쟁이었는데 이놈의 교회는 그놈의 종교개혁 전통 때문에 뿌리가 깊고 전통이 깊기 때문에 안 무너져. 그리고 이 진짜 신앙인이 한 명만 나타나도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져. 근데 그걸 싹 쓸어버릴 수 있었던 게 GM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전략이다 하는 걸 얘네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퍼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뉴질랜드가 저지경이 된 걸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이제 한국이 저지경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요? 저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바로 한국을 세우고 이 나라를 그 식민 통치로부터 구해냈던 그 순교 신앙의 회복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구별되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도 헌법 아래 있어요.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합니까? 뭐냐면 바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미국을 세우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을 보세요. 그 스피릿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국가가 짜놓는 그 틀에 기어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국가와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한 발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1919년에 일제 식민 통치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지금 우리가 독립한 자유로운 나라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일제 식민 통치 시기예요? 그때도 목숨을 걸고 총독한테 욕을 했던 게 바로 신앙인들인데, 지금 이 백주 대낮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자들이 의회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연설을 할 때 박수 칠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런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해서 반드시 막아내고, 이 나라는 유럽이 무너진 것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